60세 이상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녁에는 그냥 가볍게 먹거나 아니면 맛있는 걸로 배를 채우면 되지.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저녁 식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믿기지 않으시죠? 서울대 노인의학연구소에서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38%가 이미 근육 감소증의 초기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들 중 상당수가 낮이 아니라 저녁 식습관 때문에 근육을 더 빨리 잃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낮에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저녁에 하는 몇 가지 습관 때문에 그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녁 늦게 과식을 하거나 단백질 없이 빵과 국수만 먹는 습관, 혹은 가볍게 술 한 잔 곁들이는 행동.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과 밤은 우리 몸이 근육을 회복하고 다시 짜맞추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부터 올바른 저녁 습관을 잡으면 잃어가던 근육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제 진료실에 찾아온 72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다리에 힘이 빠져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저와 함께 저녁 식단을 교정하고 나서 단 3개월 만에 의자에서 힘차게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소통이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우리의 근육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녁에 반드시 지켜야 할 좋은 습관 4가지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따라 하실 수 있는 작은 행동 하나가 근육을 어떻게 살려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놓치시면 10년 후 여러분의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근육을 살리는 첫걸음을 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탁에서 단백질을 챙기는 일은 단순히 몸보신이 아니라 근육을 지키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근육은 낮 동안 움직이며 손상되고 밤에야 비로소 회복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과정이 더뎌져서 충분한 재료인 단백질이 공급되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죠. 의학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연구팀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저녁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그룹이 1년 사이에 근육량이 평균 7% 더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대로 저녁 식단에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 제공했을 때보다 저녁에 집중적으로 섭취한 그룹이 근육 합성이 더 활발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밤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과 근육 합성 효소가 동시에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그야말로 단백질이 근육의 벽돌이라면 저녁은 벽돌을 쌓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하루 총량만 맞추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요. 물론 하루 전체 단백질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분배와 타이밍이 더욱 결정적이라는 연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는 단백질이 충분히 있었나요? 아니면 밥과 김치, 국으로만 채워지지 않았나요? 단백질이라고 해서 꼭 고기만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닭가슴살, 두부, 달걀, 생선뿐 아니라 어르신들께 속이 편한 콩 제품, 그릭 요거트, 심지어는 들깨와 같은 CR6까지 모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녁 식탁에 단백질 1가지 이상은 꼭 올려두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 중 만난 68세 남성 환자분은 늘 저녁을 국수로만 때우곤 했습니다. 간단하고 속도 편하다며 말이지요.
하지만 6개월 사이에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었고 혈당 관리도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저녁 국수 대신 삶은 달걀과 두부를 곁들이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계단을 오를 때 다리에 힘이 붙는 것을 스스로 느끼셨습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무엇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혹시 국수빵 밥으로만 채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5년 뒤에 다리 힘을 결정짓는 열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만큼은 꼭 단백질 한 접시를 곁들이세요. 작은 달걀 하나, 작은 두부, 한 모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여러분의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 벽돌이라면 채소와 식이섬유는 그 벽돌을 단단히 붙여주는 시멘트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을 지키려면 고기만 잘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채소를 빼놓으면 그 단백질이 몸속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식이섬유가 소화관에서 단백질 흡수를 돕고 장내 미생물 환경을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하루 채소 섭취량을 늘렸을 때 단백질 대사 효율이 20% 가까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더 놀라운 사실은 채소 속에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이라는 물질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항산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세포가 손상된 후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을 돕는다고 밝혀졌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시금치는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 근육 피로를 줄여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채소보다는 단백질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채소와 단백질의 균형이 핵심이라는 의견도 강합니다. 하지만 실제 환자분들을 진료하다 보면 채소 섭취를 늘린 분들이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을 잊지 못합니다. 이분은 저녁마다 고기 반찬을 챙기셨지만 채소는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변비와 복부 팽만에 시달렸고 단백질 흡수율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작은 샐러드 한 접시 혹은 데친 시금치를 곁들이는 것이었죠. 석 달 후 이분은 배변이 편해지고 다리에 힘이 다시 붙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는 색깔이 있나요? 혹시 흰 밥과 하얀 국수 노릇한 고깃분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초록색과 빨간색을 추가해보세요. 그 색깔이 바로 근육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채소를 단백질과 함께 드셔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두부와 시금치 생선과 무나물 닭고기와 브로콜리. 이렇게 짝을 지으면 단백질이 더 잘 흡수되고 위도 편안해집니다. 오늘 저녁부터 작은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고기나 두부 옆에 채소 한 접시.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깬 적, 운동도 많이 안 했는데 왜 이럴까 하고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때는 국이나 찌개를 먹으니 수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물에 들어있는 건 순수한 물이 아니라 나트륨과 조미료가 섞인 수분이죠. 체내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근육을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건 맑은 물, 깨끗한 수분입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52%가 만성경도 탈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건 이분들이 대부분 자신이 탈수라고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갈증을 감지하는 뇌 신호가 둔해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녁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없다면 밤새 근육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가 촉진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스위스 취리히 대학의 연구팀은 저녁 취침, 일 2시간 전에 물을 250ml 정도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수면 중 근육 단백질 합성이 약 18% 더 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물 한 잔이 근육 회복을 돕는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물을 많이 마시면 무조건 좋은 걸까요?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잠들기 직전 물을 많이 마시면 밤중 소변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적절한 양, 즉 한 컵 정도라면 숙면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합니다. 핵심은 양과 시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저녁 식사 중에는 국 대신 물을 2-3모금 더 마시고 잠들기 1-2시간 전에 맑은 물 1컵. 이 단순한 습관이 다리에 힘을 불어넣고 쥐나는 일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4세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을 설치던 분인데 저녁마다 물 1컵을 챙기고 나서부터 그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놀라운 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육이 회복된 덕분이었죠.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오늘 저녁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혹시 국물로 대신하지는 않으셨나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근육 건강을 바꾸는 신호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저녁엔 국 말고 물 꼭 한 잔. 그 한 잔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탁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가장 강력한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천천히 먹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천천히 먹는 게 무슨 근육하고 상관이 있어요 라고 반문하시지만 사실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 천천히 먹으면 소화 효율이 높아집니다. 단백질 음식은 빠르게 넘기면 위에서 충분히 분해되지 못하고 장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면 흡수율이 떨어지고 결국 근육 합성에 필요한 재료가 부족해지는 것이죠.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삼킨 그룹은 빠르게 식사한 그룹에 비해 단백질 흡수 효율이 약 25%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천천히 먹으면 인슐린 반응이 완만해집니다. 저녁은 특히 혈당 변동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때 우리 몸은 근육을 만드는 대신 지방을 저장하려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을 뇌가 미리 감지해 과식을 막고 혈당도 급등하지 않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 하나. 일본 도쿄대 연구팀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빨리 먹은 그룹은 체지방이 늘고 근육량이 줄어든 반면 천천히 먹은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약간 늘었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큰 건강 격차를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천천히 먹는 습관은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지요. 그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 보면 식사 속도를 조절한 어르신들이 단백질 보충제를 먹지 않고도 근육을 잘 유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이었는데 늘 바쁘게 드시다 보니 먹은 것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천천히 씹도록 권했더니 석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소화가 잘 되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볍다고 하셨죠. 무엇보다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에 힘이 더 붙는 걸 직접 느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몇 분 만에 끝내셨나요? 혹시 TV 앞에서 무심코 소분 만에 삼키듯 드시진 않았나요? 이 질문이 단순한 생활 습관을 넘어 근육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해보시길 권합니다.
한 입을 놓고 최소 수십 번 이상 꼭꼭 씹어 삼키세요. 그리고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호흡을 가다듬으세요. 이 단순한 행동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를 건너뛰고 늦은 밤 배가 고파서 라면이나 밥 한 그릇, 심지어 치킨이나 야식으로 배를 채운 경험 있으신가요? 잠시 마음은 만족스러울지 몰라도 사실 이 습관은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왜냐하면 늦은 밤 과식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밤 10시 이후에 폭식하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원래 혈당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늦은 밤에는 근육 합성보다 지방 저장 쪽으로 작동합니다. 그 결과 근육은 충분히 재생되지 못하고 오히려 분해가 촉진됩니다. 실제로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서는 동일한 열량을 섭취했을 때 아침보다 밤에 먹은 그룹이 근육량은 줄고 체지방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동물 실험에서는 늦은 밤에 먹은 고칼로리 식단이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억제한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근육이 에너지를 만들 능력을 스스로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총 칼로리만 조절하면 먹는 시간은 상관없다는 주장도 있지요.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 민감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늦은 밤 과식이 더 큰 타격을 줍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지금은 근육을 해치는 칼날이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를 자주 만납니다. 72세 남성 환자분은 늘 저녁을 간단히 드신 후 밤 11시에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밤에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못 잔다는 이유였죠. 그런데 1년 사이 체중은 그대로인데 다리 근육이 급격히 줄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늦은 밤 라면을 끊고 저녁에 단백질 반찬을 챙기도록 식습관을 바꿨더니 4개월 후 계단을 오르는 힘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야식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 한 끼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10년 후 다리 힘을 잃게 만드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저녁은 늦지 않게 그리고 충분히. 늦은 밤 과식은 근육을 무너뜨리고 삶의 독립성을 빼앗아갑니다. 반대로 저녁을 제때 챙기면 근육은 살고 회복되고 지켜집니다. 여러분, 저녁 식사 후 입가심이라며 달콤한 케이크 한 조각 아이스크림 혹은 달달한 음료를 찾으신 적 있으신가요? 잠깐의 달콤함이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작은 습관이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도한 당분은 인슐린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인슐린이 오르면 우리 몸은 근육 합성보다 지방 저장을 우선하게 됩니다. 즉, 근육이 만들어질 재료가 지방으로 빼앗겨 버리는 것이죠. 미국 국립보건원 NIH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저녁에 당분 섭취가 많은 그룹은 3년 안에 근육량이 평균 12%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중심 식단을 유지한 그룹은 근육량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연구에서는 단 음식을 즐겨 먹는 노인 그룹은 근육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더 빨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육과 뇌 건강은 생각보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적당한 당분은 운동 후 회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60세 이후 어르신에게는 필요한 당분보다는 과잉된 당분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이후엔 에너지 소비가 거의 없으니 근육 회복이 아닌 지방 축적으로 이어집니다. 저는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주 목격합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과일 대신 달콤한 빵과 음료를 즐기셨습니다. 조금인데 괜찮겠지 하셨지만 6개월 후 근육량 검사에서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습니다. 식단에서 당분 간식을 줄이고 대신 요거트와 견과류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덜 무겁고 계단이 한결 수월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혹시 달콤한 무언가로 입을 달래셨나요? 그 달콤함이 단순한 기쁨인지 아니면 근육을 갉아먹는 독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바꿔보세요. 달달한 간식 대신 사과 반쪽이나 무가당 요거트 혹은 삶은 고구마 한 조각. 이렇게만 바꿔도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 식탁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소주 한 잔, 맥주 한 캔 곁들이신 적 있으신가요? 가볍게 마시는 술 한 잔이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근육 건강만 놓고 본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합니다. 단백질이 근육으로 쌓이려면 mTOR라는 경로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알코올은 이 과정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술 한 잔이 그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텍사스 의대의 연구에서는 고령자가 저녁에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30%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효과가 단순히 폭음이 아니라 가벼운 음주에서도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된 실험에서는 매일 맥주 한 잔을 마신 그룹이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그룹보다 5년 후 근육량이 평균 8% 더 적었습니다. 술을 마시는 습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다는 뜻이지요. 물론 학계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적당한 와인은 심혈관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 말입니다. 하지만 그 적당함의 기준은 매우 좁습니다.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일 수 있는 수준은 하루 반 잔 미만의 레드와인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조차도 근육 건강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은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을 즐기셨습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단백질도 챙겨 드셨지만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또래보다 확연히 낮았습니다. 술을 줄이도록 권했지만 처음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통증이 심해져 걷기가 힘들어지자 결국 결심을 하셨고 3개월간 술을 끊으신 뒤 근육량 수치가 안정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도 습관처럼 술잔을 기울이셨나요? 그 한 잔이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는 듯 보이지만 근육에게는 서서히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술 한 잔 대신 무가당 탄산수 허브차, 따뜻한 보리차로 갈아타 보세요. 작은 선택 하나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저녁 식사를 자주 하시지 않나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겉보기에 소박하고 전통적인 식단 같지만 사실은 근육에게 가장 위험한 식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단백질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낮 동안 움직이며 근육을 소모합니다. 그 손실을 회복하려면 저녁에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녁을 탄수화물 위주로만 채우면 근육이 재생될 재료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몸은 저장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충당하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에서 진행된 한 연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저녁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그룹은 3년간 근육량이 평균 10% 감소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 단백질을 챙긴 그룹은 근육량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한국노인영양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60%도 차에 섭취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배부르면 된다며 밥과 국으로만 식사를 마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결과 낮 동안 손상된 근육이 회복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총 단백질 섭취량만 맞으면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고령층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근육으로 합성하는 능력, 즉 동화작용, Anabolic Response 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저녁 시간대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70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는데 늘 저녁에는 밥과 김치찌개로만 식사를 하셨습니다. 단백질 반찬이 거의 없었죠. 검사 결과 체중은 그대로였지만 허벅지 근육량이 또래보다 20% 낮았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에 계란이나 두부 생선을 추가하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2달 후 이분은 의자에서 일어날 때 훨씬 덜 힘들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단백질 반찬을 꼭 챙기셨나요? 아니면 밥과 국으로만 끝내셨나요? 이 질문이 단순한 식단 점검이 아니라 앞으로 10년간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결정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꼭 기억하세요. 저녁에는 반드시 단백질 한 접시, 작은 달걀 하나, 작은 두부 한 모, 작은 생선 한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접시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나려다 무릎에 힘이 빠져 휘청거린 순간, 계단을 오르다 난간을 꼭 붙잡아야 했던 순간,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이 이제는 작은 도전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독립성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버드대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에서 근육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면 단순히 걸음이 느려지는 것이 아니라 요양시설 입소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근육은 단순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존엄과 독립의 문제인 것이죠.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75세 여성 환자분은 혼자서 장을 보러 다니는 게 삶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어느 날 집 앞 계단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그 뒤로는 외출이 두려워져 결국 집 안에만 머무르게 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시길 다리에 힘을 잃는다는 건 단순히 걷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즐거움까지 잃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 역시 깊이 공감했습니다. 근육이 약해진다는 건 단순히 신체 기능의 저하가 아니라 삶에서 소중한 순간들을 잃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노는 즐거움 배우자와 함께 여행을 다니는 자유로움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활짝 웃을 수 있는 여유. 근육이 줄어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둘 멀어지게 됩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이런 점을 강조합니다.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건강 수명이 중요하다고 말이죠. 오래 사는 것보다 스스로 걸어다니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날들이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아직 괜찮아 하며 안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계단을 오르기가 조금 버겁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이 질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이 변화를 시작할 가장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잃는 두려움은 분명 무겁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을 바꾸고 내일 아침 습관을 바꾼다면 잃어가던 근육은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스스로에게 약속해 보세요. 나는 내 다리를 지키겠다. 내 삶의 독립성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다짐이야말로 근육 건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행히 근육은 잃어버린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뼈와 달리 근육은 평생을 두고 회복할 수 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습관을 실천하면 근육은 되살아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런던 대의학연구소는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저녁 식단과 생활 습관을 교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허벅지 근육이 8% 증가했고 계단 오르기 속도가 15% 개선되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단 한 명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소용없다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또 흥미로운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마을에서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조사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녁마다 반드시 단백질 음식 채소,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챙기는 식습관이었죠. 운동량은 많지 않았지만 균형 잡힌 저녁 습관 덕분에 다리 근육을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근육은 한 번 줄면 끝이다 라는 비관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이를 뒤집고 있습니다. 90세 고령자에게도 단백질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했을 때 근육량이 소폭이나마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증거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변화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74세 여성 환자분은 오랫동안 저녁을 허술하게 챙기다 근육량이 줄어 걷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저녁 단백질을 챙기고 물을 한 컵 더 마시고 식사를 천천히 하는 작은 습관을 실천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이분은 다시 시장에 걸어나갈 힘을 되찾았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몸으로 느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희망이 있을까요?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주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밥상 위에 달걀 하나를 올리는 것, 국 대신 물을 한 컵 마시는 것, 식사 속도를 조금 늦추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모여 5년,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힘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근육은 기억합니다.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내는 힘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으세요. 지금부터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근육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녁 식탁의 작은 습관이 근육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죠? 우리는 좋은 습관 4가지를 배웠습니다. 저녁 단백질을 챙기고 채소와 식이섬유를 더하며 물을 한 잔 마시고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근육은 밤새 회복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4가지 나쁜 습관도 분명히 살펴봤습니다. 늦은 밤, 과식 달콤한 간식, 술 한 잔의 유혹, 그리고 단백질 없는 저녁. 이 습관들이 쌓이면 근육은 조용히 줄어들고 결국 삶의 독립성마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솔직히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근육을 살리는 식탁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식탁인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드신 겁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다리는 힘을 되찾으며 삶의 독립성은 지켜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건 단순한 정보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도 마음속 깊이 나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다. 내 힘으로 내 삶을 지켜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 단백질 한 접시를 더 올리고 물 한 컵을 곁들이고 식사를 천천히 하세요. 그 작은 행동이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시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이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실천하며 함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